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황금 같은 연휴가 끝난 첫 출근길인데요. 기한이 하루 남은 기프티콘이 있어서 잠깐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왔습니다. 이전 영상 댓글을 보니까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시곤 헉, 지연님도 스타벅스 가세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 스타벅스 자주 갑니다. 물론 내돈내산보다는 앱테크로 모은 기프티콘을 써서 영원으로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공짜 커피라 그런지 아메리카노인데도 오늘따라 더 달달한 것 같네요. 회사에 도착해서 일하다 보니까 몸이 다시 으슬으슬합니다. 사실 설날 전부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내내 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정말 독한 것 같아요. 결국 이번 달에만 병원비랑 약값으로 6만 원을 썼더라고요. 아프지 않아야 절약도 하는 건데 건강관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재테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옆자리 직원이랑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손잡고 나란히 병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오늘 점심은 밥 대신 두부랑 양배추찜, 오리고기를 가져왔어요. 바질 페스토를 듬뿍 찍어서 먹고 있는데 원래는 스파게티 해먹으려고 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스파게티는커녕 그냥 밥반찬 소스로 퍼먹고 있습니다. 이 바질 페스토를 먹고 있으니까 예전에 대전 살 때 성심당에서 먹은 치아바타 샌드위치가 생각나더라고요. 샌드위치 안에 발려져 있던 바질 페스토의 맛을 잊지 못해서 직접 키워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요. 바질 싹도 키워보지 못하고 결국 죽여버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밖에도 상추나 부추 이것저것 키워보려고 했는데 횟수로 3년간 도전을 하는 중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추를 키워보지 못한 채 다 상추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저는 식집사가 아니라 식물 연쇄 살인마인 것 같네요. 점심을 먹고 회사 동료와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습니다. 제 몸 상태를 보시곤 5일치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꼭 잘 낫길 바라봅니다. 퇴근 후에는 청소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이 알바는 일주일에 3번 스터디룸 청소를 하고 5,000원씩 받는 알바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시급도 안 나오는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최저시급 이상의 꿀알바입니다. 청소량이 정말 많을 때는 30분 정도지 보통은 10분에서 20분 내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제 성격상 일단 돈을 받고 이 일을 맡았으면 남들이 안 하고 싶고 대충 하고 싶은 부분까지 더 찾아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 여러분이 보시기엔 일이 조금 힘들어 보였을 것 같아요. 사실 집에 그냥 누워만 있으면 뇌 빼고 아이 쇼핑하다가 오히려 돈만 썼을 텐데 운동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저에겐 상위 1% 재테크나 다름없다고 느껴집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잡생각도 비워지고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알바 마치고 두 번째 퇴근을 시작합니다. 요즘엔 큰 도로가가 아니고 도림천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밤에 산책하는 느낌이라 저의 소소한 일상 힐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운동 나오신 분들이나 강아지 산책시키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도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힘을 얻곤 합니다. 주말 동안 신발을 빨아가지고 지금 뽀송뽀송하게 말려놨어요. 이건 제 운동화고 이건 여름에 신는 샌들. 그리고 이거는 쪼리인데 이 빨간 쪼리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샀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신는 이유 너무 정이 들었습니다. 제 사랑 빨쪼. 빨쪼 좀 자세히 보면 원래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다 떼어졌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신발을 오랜만에 빨으면서 보니까 이 밑창이 진짜 완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 신겠다. 이건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다이소에서 요 쿠션 깔창을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전날 빨아둔 신발을 정리했어요. 저는 물건을 꼭 필요한 만큼만 두고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신발 가짓수가 많지 않은데요. 운동화도 딱 2켤레인데 그것마저도 몇 년씩 신다 보니 이곳저곳 해지고 갈라졌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특히 이 하얀색 신발은 착용감도 좋고 발 아치도 잘 잡아줘서 애정하는 신발인데요. 이번에 빨래할 때 보니까 깔창이 다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2,000원짜리 아치를 잡아주는 깔창을 하나 사왔습니다. 사이즈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라서 쓰면 되는 제품이라 제 발 크기에 맞춰서 잘 잘라 끼워주었고요. 신어보니까 발 아치도 잘 잡아주고 탄탄해서 앞으로 몇 년은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걸 새로 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미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마음에 쏙 드는 신발을 새로 찾기 전까진 지금 신발을 더 열심히 신어줄 계획입니다. 제 신발장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신발 정리하는 모습도 담아보았는데요. 운동화 2개, 쪼리 1개, 샌들 1개, 어그부츠 1개, 그리고 부모님 댁에 있는 구두 2개까지 제 신발의 전부입니다. 예전엔 구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름에 신을 샌들도 좀 여러 종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샀던 것들도 있는데요. 결국 발 편한 것들만 남게 되고 몇 번 신지 않아 새 것과 다름없어서 처분하기 아까운 신발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명이 다할 때까진 모든 신발을 소중하게 신고 나중엔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걸로만 하나씩 채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엔 당근마켓에서 나눔받은 식물 호야 분갈이를 해줬어요. 제가 자취하면서 항상 꿈꿔온 로망이 바로 식집사가 되는 거거든요. 대전에 살 때도 앱테크에서 영원으로 데려온 홍콩 야자랑 오렌지 자스민을 열심히 키웠는데 몇 달째 금지옥육 잘 키우다 햇빛 보여주려고 야외에 며칠 뒀다가 겨울 냉기에 얼어 죽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식물만큼은 진짜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분갈이도 해주고 물도 아주 듬뿍 주었는데요. 하지만 분갈이가 문제였을까요? 식물들이 점점 과습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상가상 현관 앞에 있는 네트만 거치대에 식물을 걸어뒀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원래 잘 크고 있던 다육이까지 같이 넘어가면서 그 식물도 같이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식물 호야의 근황을 들려드리자면 분갈이한 호야 화분이 총 3개였는데 큰 화분 2개는 떨어진 충격과 과습 때문에 떠나보내게 되었고 작은 화분 1개는 아직까지 가냘픈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금요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오리고기랑 양배추, 계란찜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소스를 곁들였는데요. 바로 동료분이 일본 여행 가서 사다 주신 간장계란 소스입니다. 사실 이 소스는 간장계란밥처럼 비벼먹는 용도인데요. 처음 이 소스를 가져오신 날 다른 분이 밥에 비벼주신 거를 한 입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요즘 밥 대신 두부를 싸우다 보니까 계속 못 먹고 있다가 점점 사라지는 소스들이 아까워서 소스라도 한번 찍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이더라고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난 뒤 퇴근을 했는데요. 오늘 퇴근이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직장 동료인 제나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예전엔 회사 동료 제나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요. 물건이 거의 없는 미니멀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신기한 게 남의 집 청소해주고 정리해주는 걸 참 좋아해서 이번에 나를 잡고 제나네 집을 싹 다 청소해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뒤를 봐. 왜? 버려. 이걸 왜 버리냐? 쓸데가 없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진 않지만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거 푸바오의 3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배지예요. 추억이 많이 깃들어 있어요? 응. 그럼 갖고 있어요. 얘는요? 얘는 애매해요. 그럼 버려요. 얘는요? 얘는? 어떡할까요? 짱구랑 솔직히 안 어울려요. 짱구인데. 네, 버릴게요. 좋아요. 이거 협박받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나네 집에 도착해서 제나가 준 간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가 자기 전에 미리 치울 수 있는 것들부터 치우자라는 얘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잘한 피규어랑 배지들부터 정리를 했는데요.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안 쓰는데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따로 모아서 당근마켓에 올리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이거는요? 비어지는 공간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어느덧 새벽 1시가 훌쩍 넘었는데요. 눈앞에 있는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비워지는 걸 보니 멈출 수가 없어서 화장대 트롤리랑 작은 서랍, 피규어가 모아진 통들을 치우고 너무 졸려서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필요해요? 근데 안 팔리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거래 어제에 완료야. 이어 제나네 집 청소는 오늘도 오늘 계속됐어요. 금액이 사용하지 않는 냉동밥 용기부터 잘못 주문한 커튼봉까지 싹 다 당근마켓에 올렸고 초록색 리빙박스 안에 있던 안 쓰는 커튼도 헐값에 올렸는데 정말 빠르게 팔리더라고요. 이게 고민 박스인데요. 얘가 고장이 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열려요. 근데 랜덤하게 열려요.
그래서 어느 날 물건이 떨어져서 곤란했던 적이 버리나요? 잠깐만요. 어디가 열려요, 정확히? 제일 큰 곳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평소엔 괜찮아요. 근데 살짝 뭐 무거운 게 들어가면 스르륵 열려요. 진짜? 그러면 이 자크를 이렇게 끝까지 해도 열려요? 어떻게 해도 열려요. 진짜? 물건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쭉 열려요. 아니, 왠지 알 것 같아. 여기가 다쳐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예전에 아빠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열리더라고요. 버리는 게 낫겠지? 버려요. 어차피 가방 많으니까. 2개 이상 있으니까 버리기. 그리고 근데 얘는 버려야 돼. 너무 안 예뻐요. 그게 이유예요? 네. 사용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초록색 천 리빙박스도 버릴까 말까 고민하시길래 일단 1,000원에 올려보고 안 팔리면 무료 나눔을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 본가 살 때는 정말 쓰레기가 가득한 맥시멀리스트의 집이었었거든요. 온 집안 곳곳에 물건을 한가득 쌓아둘 정도라 치워도 태가 안 나는 집이었는데요. 그때 쓰레기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몇 달 내내 청소하고 물건들을 버릴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면 헐값에 올리고 빨리 치워버리는 게 답이라는 걸요. 그래도 안 팔리는 건 무료 나눔으로 처분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엔 본가 정리하면서 당근마켓 수입으로만 한두 달 사이에 거의 50만 원, 60만 원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쓰레기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틈날 때마다 비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 당도 딸리고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나가 만들어준 스파게티예요. 면이 계란으로 만든 면이라서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소스도 잘 배어있고 해산물을 아주 가득 넣어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박 2일간의 대청소는 끝이 났습니다. 남의 집이라 비포 애프터를 자세히 찍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판매할 물건들을 빼두다 보니까 작은 베란다가 거의 꽉 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나도 이걸 누가 사요? 하면서 반신반의 했는데 하나둘 팔리는 걸 보니까 이제 더 올릴 거 없는지 직접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미니멀의 세계에 발을 들이신 것 같아서 은근 뿌듯해졌습니다. 집에 들러 잠시 쉬었다가 종 좀 맡겨주시던 고양이 집사님의 요청으로 알바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보는 구면인데요. 아직까지도 저를 피하는 왕소심 고양이입니다. 오늘도 대면대면 하시길래 묵묵히 청소하고 간식 주고 소득 없이 낚싯대 흔들기를 하면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어서 40분 정도 거리길래 밤 산책 겸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도 걸어오고 갈 때도 걸어가려니까 점점 당이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식은땀도 살짝 나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집 가는 길이 평소보다 참 멀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역시 짠테크는 강한 체력이 필수인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늦지막히 일어나 달팽이들 밥부터 챙겨줬고요. 저도 간단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카페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집 근처에 투썸 플레이스가 생겼는데요. 매장이 아주 크고 잘 되어 있어서 종종 책을 쓰거나 남자친구랑 공부할 때 방문하고 있습니다. 커피 비용은 당연히 그동안 모아둔 기프티콘과 팔라고 포인트를 털어서 결제했습니다. 사실 제 집이 원룸이다 보니까 책상에서 고개만 돌리면 바로 침대거든요. 자꾸 침대가 저를 끌어당기는 기분이라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카페에 오면 공부를 하거나 책 읽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노트북으로, 남자친구는 갤럭시 탭으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처 테이블에 아주 훤칠하고 멋진 분이 앉아 계셔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왠지 낯이 익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혹시 곽지연님 맞으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의 담당 PD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휴일에도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극도 되고 세상 진짜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당근마켓 알바 하나가 잡혀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마침 카페 근처고 귀여운 고양이랑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업무라 땡 잡았다 하는 마음으로 알바처까지 바쁜 걸음을 향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14살이나 된 할머니 고양이였는데요. 주인분이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는지 아직까지 아기 같은 모습이었고 성격도 순둥순둥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하는 품냥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레이저 포인트랑 낚싯대로 열심히 놀아주고 귀여운 고양이가 간식 나오는 장난감 앞에서 열심히 손을 굴리는 모습을 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알바가 끝나자마자 바로 파티룸 청소 알바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사실 이 청소는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해도 되긴 하는데요. 제 성격상 그냥 오늘 밤에 싹 끝내놓고 집에 돌아가서 발 뻗고 자는 게 제 마음에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테이블까지 닦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끝난 뒤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4일 동안 회사도 가고 동료 집 청소도 도와주고 틈틈이 알바도 하면서 참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비슷한 일상을 보내오다 보니까 현실에선 별 감흥이 없는데요. 이렇게 제 3자 시점으로 보니까 나 좀 열심히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